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인 대화에 있어서 이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부터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사실 분장실에서 협박을 받았어요. 선배님들이 다 나한테 질문하지 마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무섭지만 그래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선배님들 혹시 이 애도하는 사람 대본을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쉽지 않겠구나. 굉장히 대본 받았을 때. 네. 그때는 소설을 읽기 전이었고요. 이미 일본에서 한 차례 공연을 올렸던 그 대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대본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씌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드라마를 좀 쉽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각자의 인물들이 너무나 다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막 한 사람 등장할 때마다 2-3페이지 정도의 독백 분량이 쭉 나열돼 있고, 그 다음에 살짝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 관객들이 다 이 사람이 어떤 역사에 대해서 다 알고 난 다음에 드라마를 보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씌워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풀어가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에 오늘 같은 이런 공연에 다다르게 됐고요. 아무튼 최대한 이게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설로는 이만큼 두껍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도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죠? 소설에서 기간이 우리의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흐름이 끝낼 때까지. 여름 8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새해까지. 그러니까 거의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담아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 또 변화되어가는 그 포인트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거를 여러분들께 잘 캐치할 수 있도록 뭔가 그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아직 많습니다. 네. 완벽한 텍스트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저희가 고민한 지점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또 그래도 지금 주어진 거에 좀 충실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네, 대답하시면 됩니다.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대본을 이제 처음 받고 그리고 소설을 읽고 정말 솔직하게는 이건 내가 못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이 해보지 않았었고 그리고 어렵고 이 친구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설에서는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연극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못하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임했고요. 하길 너무 잘했고 재밌게 즐겁게 하고 지금 소진 누나 말처럼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배우들이 저보고 중코 노래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중코역 맡은 전국향입니다. 네, 오빠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일단 다 했어요. 네. 그러면 바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대본. 무서워. 처음 대본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요? 먼저 하세요. 제가 좀 숨을 좀 돌리지. 약간 태우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앞에서 얘기 이제 하셨지만 들으셨다시피 길다. 대본도 길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사도 길고 무슨 말인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마키노 역을 제안을 받아서 그 이제 제가 어떤 역할인지 알고 사실 대본을 읽어보면 시즈토 역은 아닐 게 뻔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마키노 역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공연을 보셨던 것보다 훨씬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다. 큰일 났다. 예, 일단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공연을 이제 준비하고 진행을 해 나가면서 약간 어떤 캐릭터 부분에서 처음 그 이 대본에 제시되어 있었던 캐릭터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대사를 연출이 계속 날려주셨죠. 그래서 지금 많이 중화됐는데 지금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차례군요. 저는 사실 유키오 역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엄마 역을 세상에. 아무튼 저도 이 대본 처음 보면서 이거 낭독 공연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너무 뭐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연출을 믿고 여기 또 있는 배우들 딱 보니까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뭐 그런 거기까지야. 네, 그러면은 지난 3개월 동안 혹시 연습 과정에서 뭐 힘드신 점이 없으셨는지 일단 뭐 여기 동원 오빠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적혀 있어서 물어볼게요. 전혀 모르는 타인을 애도한다는 행위 자체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혹시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연출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들끼리 다 비밀로 해주실 거죠, 여러분? 네, 대답해 주세요. 솔직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왜 이 친구가 왜 이럴까? 왜 이 죽음을 계속 기억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할까에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소설 읽고 읽으면서 느꼈던 건 이 친구도 살려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지금 이 두산인문극장 이타주의자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제일 이기적인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위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로 알기에는 이제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는데 하다가 생각이 많이 해본 게 그냥 얘한테는 그냥 밥 먹는 거고 어떤 하루 일이고 이걸 막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고 그런 것들이 아닌 데서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조금 더 편해진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많이 각색을 돼서 유키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 안에서 또 한 발을 나아가는 인물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재밌게 했습니다. 네. 답해 주시면 돼요. 다요? 먼저 하세요. 네, 그럼 맡기고 있으니까는. 예. 지금 뭐였지 지금? 다들 질문을 잊으세요. 네, 힘들었던 점. 힘들었던. 네. 다 힘들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냥 그 중에 이 공연을 각색해 나가는 과정 상에서 좀 힘들었다면 힘들었었던 부분이 사실상 이 공연에서 마키노라는 역할을 왜 넣어놨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다들 공감하시는
이렇게 공감하실 줄은 몰랐어요. 예, 여전히 좀 미궁에서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는 있는데 소설을 읽어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연에서는 시즈토와 유키오라는 두 인물 축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됐는데 뭐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이거나 아니면 같이 여행을 굉장히 길게 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관계가 상당히 깊은 사람들인데 이 기자 역할은 시즈토를 한 번 그런 식으로 만난 이후에 집에 찾아가서 한번 취재하려다가 어머니 쓰러지시고 도망간 이후에 안 만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영향을 받는 건지 이 사람한테 계속 뭔가가 남아서 집착하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집착하면서 뭘 파헤치려는 건지 일단은 이 사람의 의도나 이런 차원에서 이 극 내에서의 기능적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그게 제가 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사실은 제가 허공에다가 떠드는 장면이 몇 개 더 있었거든요.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실물을 만나지 않고 허공에다가 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5명이 분명히 같이 공연 연습을 하는데 제가 나가면 장면이 아무도 없어요. 외로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빠는 자꾸 연습 때부터 자기가 너무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몫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처음에 이 제목 애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애도한다. 이게 어떤 이야기로 그려지는 드라마지? 약간 이런 호기심이 먼저 들었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는 부산 아트센터에서 지금 이타주의라는 주제로 이 공연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이 좀 되게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타주의. 우리가 이 공연을 가지고 이타주의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과연 그 이타주의라는 것과 이 극이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하나?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뭔가 관객들한테 어떤 무언가를 던져줘야만 하는 건가? 근데 공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이타주의라는 게 뭔가 도대체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 제가 이 무대 위에서 무언가를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 잘 아직까지도 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타주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이렇게 드는 생각은 연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뭔가 함께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가는 것 같다. 저도 결국에는 누군가를 위함이 됐던 것이 그 누군가를 위함에 대한 에너지만 커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를 위한 내 이기심도 같이 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즌4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딴 길로 제가 가서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되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랬지? 힘든 점? 지금이 힘드신가요? 아직까지도 지금 이 이타주의라는 이 주제와 이 공연을 행하고 있는 이 배우로서 관객분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이미 발을 이렇게 들여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막공까지 정말 좀 치열하게 끈을 놓지 않고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무대에서 정말로 좀 살아있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배우들과 또 연출님과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부딪혔을 때 뭔가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좀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쯤 돼서 뭔가 저도 뭔가 깨닫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연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죠? 저는요 하나도 힘든 점이 없었어요. 저는 이 관통회의가 쭉 있잖아요. 엄마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안 했. 연출도 신경도 안 쓰고 신경 안 쓰고요. 오직 신경 쓴 게 시즈토와 유키오만 신경 써갖고요. 정말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버리나. 진짜였어요. 그리고 맨날 3인조라고 놀리기만 하시고. 항상 이상한 장애인을 우리 집에 다시 보내고 맨 처음에 와서 나한테 시즈토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우리 집에서 얹혀 살고 아주 그냥 화가 났어요. 아주 연습은 글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작품적으로나 뭐 아니 물론 힘든 부분은 있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거는 뭐 어떤 팀이든 어떤 작품이든 다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만들어가고 뭐 저희는 일단 사람들이 좋으니까 다른 어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네, 아주 재밌게 지금도 오히려 무대보다 바깥에서 더 재밌게 잘 놀고 있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선배님도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아까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연습할 때는 몰랐는데 도대체 이 공연이 뭔 공연인가 그랬는데 제가 처음 생각했었던 것처럼 어느 날 공연을 딱 끝날 때쯤 이 시즌2 그러니까 애도하는 사람이 마치 뭔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변화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 작품에. 그리고 그것이 관객들한테 어떻게 닿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공연을 하고 났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쑥 온 적이 있었어요. 마키노의 이야기, 준코의 이야기, 유키오의 이야기, 미시오의 이야기가. 근데 이제 절대 기능적인 존재하고 있다고. 오로지 기능적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로지 기능적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그 극 내에서 어떤 구조적인 부분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기능을 얘기를 한 거지 기능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에요. 계시네. 오해하실까봐 관객분들이. 네. 희정이 힘든 거. 네, 저요? 지금요. 아니, 저는 이거 이제 등장인물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그게 5명으로만 이렇게 축약시켜 놓다 보니까 난 분명히 이 남편이 될 뻔했던 남자친구가 와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딘가를 보고 하지만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연습할 때는 특히나 힘들었고 물론 마키노 선배님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물이 없어지면서 나 혼자 그거를 해내야 되는 게 살짝 힘들었고 또 어떤 갑자기 오빠를 엄청 원망하다가 또 바로 다음번에 나와서는 오빠를 용서하게 되고 이런 게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 좀 뭐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보여질까봐 좀 고민도 많았던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저희가 선배님들이 분명히 분장실에서는 몰라 진짜 나 시키지 마 국향 선배님 이러시고 소진한테 너 나한테 질문하지 마 막 이러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대답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훌쩍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질문들이 있지만 바로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품에 관한 얘기도 좋고요. 뭐 사적인 질문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네, 됐죠. 관객분. 우선은 이렇게 사면객석 이 배우분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렇게 쉬는 타임이 좀 없고 힘들었는데요. 눈물을 딱 닦을 어떤 그런 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125분이고. 근데 제가 우선은 공연을 오늘로서는 좀 3번째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되게 욕을 하면서 봤어요. 집으로 가, 이 새끼야. 집으로 가. 집으로 한 번만 가도 생각을 하고 가서 놓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쓴맛에 네, 그리고 그렇게 놓치는 것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두 번째 관람을 할 때에는 마키노가 이제 기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야만 했구나. 저 연기나 어떤 혼자 등장하셔서 계속 1인극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연기 잘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제가 오늘 질문거리를 이제 2가지를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좀 보고 볼게요. 첫 번째는 우선은 처음 공연을 볼 때는 빙의라고 처음에는 좀 느끼기가 좀 힘들었어요. 김소진 배우님의 어떤 그 처음 연기를 볼 때는. 근데 오늘 봤을 때는 아까 넘어지신 거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명 깊게 봤고 그리고 오히려 그 빙의 연기가 되게 음성을 달리하거나 아니면은 남녀이기 때문에 좀 차이를 둔다면 자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시는 연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빙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네, 빙의 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하나는 제가 오늘로써 이 연기를 보니까 공연을 보니까 그 에도를 떠나잖아요. 스즈키가 에도를 쭉 떠나고 있고 매번은 아니겠지만 시신을 보고 있고 그리고 죽음을 좀 맞닥뜨리고 있는데 염을 하기 전에 구토를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그 스즈키라는 인물이
죄송합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즈토라는 인물이 구토를 느끼는 그 욕지기를 느끼는 그 장면에서 좀 되게 살고자 하는 본능으로 그렇게 한 건지 그 부분이 또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출님께 듣기로는 그 팟캐스트에서 듣기로는 그 염하는 장면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있는 장면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배우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상되는 그런 빙의 연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거니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쿠야를 연기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 빙의가 유키오가 빙의가 된 것 자체가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정말로 사쿠야가 나타난 건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내가 불러낸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유형의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하고의 대화 그게 조금 더 연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쿠야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인지 잘 기대가 안 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주어진 정보 안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유키오가 생각한 어떤 누군가를 떠올리기 마련이니까 저는 조금 더 그래서 마지막에 사쿠야를 보내는 것도 어쩌면 내가 불러낸 어떤 영혼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이렇게 아까 대사도 있지만 그 뒤에 찾아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시체를 보게 된 거죠. 눈앞에서. 근데 그 소설 안에서는 5년의 시간 동안의 여행을 했음에도 진짜로 죽은 사람을 목격했을 때는 이 친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순간하고 육지거리가 올라오게 되고 말 그대로 그럼 본능이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 유키와 함께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야 하는 애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계속 사는 방향으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씬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원작에서는 유키오가 자살을 하려고 하고 남고 싶다고 해서 계속 조용조용히 감정을 누르던 애가 막 화를 내고 당신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러고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지금 우리나라 관객분들한테 와 닿을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유키오를 통해서 함께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이 연극에서 되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고요. 네, 보신 그대로 살려고 그리고 소설에서는 집으로 이 친구가 간다라는 뉘앙스는 없어요. 또 한 발을 떠나고 심지어 그 제격이 맞으면 우리 어머니 농담도 잘하고 밝고 활달하고 그래서 병에 걸리실 분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래도 집으로 향해서 결국은 죽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이의 탄생까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얘기여서 예, 집으로 가 이 새끼가 결국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인물이 이렇게 가고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를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정말 이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여기 계신 배우분들 중에 제가 몇 번 공연 뵀던 분도 있었고 없었던 분도 있었지만 정말 좋은 공연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 공연이 장기 따지면 한 달이나 이렇게 매번 같은 연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연기를 하시는 게 감정이 이어가야지 계속 그런 자기의 캐릭터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을 혹시 그런 감정 같은 건 어떻게 이어가시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감정 소모가 또 큰 그런 캐릭터들은 한 번 공연하면 되게 힘이 빠지고 그렇게 맥이 빠지고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아까 소진 배우님 연기하실 때도 계속 이렇게 떠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키오가 사쿠라를 그런 회상 장면을 봤을 때 사실 사쿠라가 어떤 감정을 죄송합니다. 사쿠야. 네, 죄송해요. 사쿠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키오에게 어떤 바램을 가지고 그런 죽임을 받고 싶어 했는지가 사실 그게 그 지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조금 가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연기하셨던 소진 배우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 회상 장면을 접근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쿠야. 어떤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냥 사쿠야가 왜 유키오에게 그런 바램을 했는지 그거를 유키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냥 이게 일단은 나와 있는 그 드라마 상에서 제가 이해한 걸로는 물론 텍스트 안에서 그 시스토의 그 입을 통해서 전해 듣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 사람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살아온 그 배경에서 가장 크게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